2차 TV 토론의 여진이 여야 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이제 대선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3일 제목은 TV 토론의 뒤끝. 뭐 꼭 나쁜 말 뒤끝이 아닙니다.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인데 일단 치열했던 2차 TV 토론 주요 장면 살펴보시죠.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닌 사실 가지고 자꾸 왜 변호사가 왜 그러십니까? 사실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유 후보님은 정말로 앞뒤가 다르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없는 말 만들어서는 하지 말아요.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근거 없는 이런 네거티브 가지고 말씀을 막 하십니다. 아니 우리 이 후보님 말씀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 얘기죠. 배사무관의 인사권이 바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 본인 리스크로 보는 이유입니다. 우리 윤 후보님이 요즘 흔한 말로 노동과는 매우 꼰대스럽다. 지금까지 공약을 해서 어느 정도 5년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아마 계산하셨을 텐데요.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연간 80에서 400조, 5년간을 하면 400에서 2000조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규모의 돈 아니겠습니까? 자, 치열한 TV 토론의 뒤끝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차 TV 토론회 때 이재명 후보는 신천지권을 특검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많이 급한 모양이다라고 되받아치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2차 TV 토론회에 나왔던 언급됐던 부분부터 한번 들어보시고 후보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건진법상과 무슨 법상과 하는 사람이 이만희를 건들면 영매라서 당신한테 피해가 갑니다 라는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 어떤 분이 양심선언을 했는데 우리 교주께서 윤석열 후보 덕분에 살았으니까 빚 갚아야 된다. 자, 빨리 다 입당해가지고 경선 도와주라 그랬다는 양심선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짜로 압수수색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 없는 이런 네거티브 가지고 말씀을 막 하십니다. 이거 30만 되는 사람 반발하면 도저히 뒷감당이 안 된다고 했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 이 후보님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뭔가 튀는 행동을 좀 하고 싶어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그 대검에 있는 간부들이 장관한테 총장이 이거 압수수색 할 텐데 장관이 선수를 치십시오. 그래서 압수수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코미디 같은 쇼죠. 다 웃었습니다. 윤 후보님 제가 이 말씀. 자, 요는 이럽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기한 의혹은 당시 코로나 초기 때 검찰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는데 복지부 장관이 반대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한 것은 다 쇼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반박이 있었고 그에 앞서서 이재명 후보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소위 윤석열 후보가 신천지를 봐줬고 빚진 이만희 교주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30만을 동원해서 라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 이야기 토론이 끝난 후에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각 후보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왜 압수수색을 안 했는지가 계속 말이 바뀌고 있어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국기를 흔든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으로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신천지 압수수색을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회피했고 거부했고 이재명 후보가 신천지 압수수색 안 하는 거 관련해서 특검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성남시장 때 한 일이나 선거운동하는 방법이나 다 참 지나가는 소가 웃을 만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시에 정치인으로서 그 쇼나 하고 또 경기도에서는 조사까지 해놓고 왜 검찰에 고발도 안 했는지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의심스럽습니다. 대장동은 특검을 거부하면서 급한 심정은 알지만 참 보기가 너무 안 됐습니다. 자, 손정희 변호사님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코로나19 겪으면서 신천지 관련해서 급속도로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그 당시 신천지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 방역수칙 위반, 감염법 예방법 위반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또 의견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일각에선 신천지에 너무 낙인을 찍으면 오히려 숨어들어서 우리 감염법 예방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안 된다. 조금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무속인 논란 있잖아요. 무속에 의지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의존한다. 그때 그래서 그런 결정했던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검찰 수사권이 강하게 작동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사의 일환으로 결정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대선 토론도 있고 대선 지금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신천지 수사가 이렇게 우리 삶의 중요한 이슈냐. 대선에 그렇게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만한 사안이 아닌데 지나치게 좀 사소한 이슈에 가몰입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예, 손정혜 변호사님 의견이었습니다. 신천지를 특검하자.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왜 압수수색을 안 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특검을 하자. 라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여야 의견 들어보죠. 먼저 김병미 대변인. 네. 신천지 특검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은 대장동에 대한 특검 하자고 얘기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온데간데 없이 그 입장을 좀 먼저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한 게 엊그제였던 그렇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후보가 뭐가 굉장히 좀 다급했는지 직접 나서서 이 신천지 논란뿐만이 아니라 무속 프레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난번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대표에 대한 의혹들까지 직접 먼저 꺼내면서 네거티브 공세에 나섰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게 되면 최근 지난 한참 되는 기간 동안 김혜경 씨를 둘러싸고 있는 숱한 논란들 속에서 굉장히 어렵고 궁색한 처지에 놓여져 있었던 것을 탈피하기 위한 이 뭔가 모색을 이런 네거티브 공세를 찾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신천지 문제 우리 조금 전에 손정혜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당시 이 내용에 대한 강력한 압수수색에 나갔던 내용들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검에서 관계자를 중대본에 파견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하게 숙고했고 여기에 대한 강제 수사보다는 오히려 서버 등에 대한 이미 제출을 바탕으로 방역에 가장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전해 듣고 난 다음 진행했던 일인데 이런 일들을 의도적인 상황처럼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네거티브로 공세에서 연결짓게 되는 게 대통령 후보로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김병미 대변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토론에서 들으셨듯이 어떤 무속인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신천지 압수수색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줬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안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일단은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작년 12월 달에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에 특검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검 법안을 제출한 그 내용을 보자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공이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을 그 시점이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 전에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서 화천대유 관계자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사는 내용까지 다 해서 쌍특검 하자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제출한 특검 법안에는 이 범죄 피의자들의 시드머니라고 할 수 있는 부산저축은행 1,150억에 대한 불법 대출 이것이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산 그 화천대유 김만배 씨의 친누나에 대한 내용도 특검 법안에는 수사 대상에서 쏙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회에서 특검을 놓고 대장동 특검을 놓고서 협상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으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으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것은 특검 안 하겠다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말로는 하자 그러면서 법안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수사 대상, 수사 범위는 완전히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특검부터 받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신천지와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2020년 당시 이 코로나가 난리가 났을 때 모든 언론과 우리 국민 대다수들이 신천지가 방역에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천지 신도들의 명단을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신천지가 방역 당국에 제출한 명단이 있는데요. 예. 그 명단이 전부 허위 명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지시를 내린 겁니다. 빨리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허위로 제출한 신천지 신도들의 명단을 확보하라. 그랬는데 그걸 안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좀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그때 당시 신천지 교수였던 이만희 교수가 그때 당시 압수수색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라. 그러고 난 뒤에 윤석열 후보를 도와라라고 이야기한 내부 고발자의 양심 선언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지금 몇 명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신천지가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개입했다라고 경선이 끝난 직후에 홍준표 후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내 경선, 그리고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기독교 교단에서 이단으로 치부하고 있는 신천지 교인들이 당원으로 입당을 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경선뿐만 아니라 대선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검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가능하면 이 사이비 종교가 말하자면 민주주의 절차와 과정,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에 개입을 했다라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당 전재수 의원님의 주장이었습니다. 김병 대변인. 예, 그 몇 가지 좀 정정하고 바로잡을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일단은 이 신천지에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있지도 않는 사실관계를 엮어서 정치 공세를 나섰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 이거 사실 아니다. 법적 조치 취하겠다는 건진 의견이에요? 법사와 연결돼서 신천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나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 조치가 진행될 예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홍준표 전 후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당에 대한 당원들의 가입 관리를 모두 총괄했던 건 당의 대표로 있는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하고 난 다음 젊은 청년들의 많은 당원들의 유입들이 있었고 그 뒤를 섰던 당원들에 대한 가입 등에 대한 관리를 이준석 대표가 맡아서 총괄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런 이상한 일들에 대한 대규모 당원 가입에 있었던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저 떠도는 얘기들을 바탕으로 정치 선거가 며칠 남지 않는 기간 동안 선동에 나서는 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요. 사실관계가 아닌 일들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어진 내용들을 주장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명확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여야 간의 이견이 상당합니다.